안녕하세요. 3일 경제독립TV입니다. 여러분, 2월달 크게 바뀌는 제도 5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혹시 2월 19일부터 내가 아파트 분양받은 거 바로 월세 주면 교도소 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네, 교도소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2021년 2월부터 바뀌는 정책 5가지를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새로운 아파트 가격만큼 돈이 없어도 분양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월 19일 분양을 받은 아파트는 전세나 월세로 내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전월세 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입주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기존에는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돈이 부족하더라도 먼저 분양받고 나중에 일부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액은 전세나 월세를 놓아 해결을 했죠.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 가격만큼 돈이 없어도 분양을 받을 수 있었지만 2월 19일 이후에 분양을 받은 아파트는 전세나 월세로 내놓을 수 없습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의무거주 기간을 어길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답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길 텐데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2월부터는 맹견 5종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벌금을 크게 묻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면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2월 12일부터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데요. 대상 견종은 도사견, 로트와일러, 스테퍼드 셔볼 테리어, 아메리칸 핏볼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 세리어 등 5대 명견과 그 잡종에 해당되는데요. 보험료는 연 15,000원 정도의 수준으로 보험 보상 금액은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및 후유장애를 앓게 되면 8,000만 원, 다른 사람을 부상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1,500만 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200만 원입니다. 또한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차 때는 20만 원, 2차는 30만 원, 3차는 50만 원입니다. 만약에 배변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는 5만 원, 2차는 7만 원, 3차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가 필수인데 이를 어길 경우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1년에 한 번 3시간 이상 법정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1차 10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맹견 출입 금지 장소가 있으면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이 내용도 애완견 소유자라면 꼭 챙겨서 2월부터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최대 과태료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하는데요. 2월 1일부터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마이데이터 제도가 정부기관이나 공공분야에서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의 경우에 정부 정책 지원금이나 대출을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그 동안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이제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자금 지원을 받거나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응급 환자가 119 응급차에 실려가는 동안에도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환자의 병력이나 투약,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잘 활용하시면 정보의 주체가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자동차 결함 은폐하면 피해액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월 5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26일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은 지난 2018년 BMW 차량 화재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한 자동차 리콜 대응 체계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인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에 더해 제작사의 조직적 은폐, 늑장 리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은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음은 2월부터 바뀌는 청약 제도인데요. 신혼부부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연 1억 벌어도 신혼 특공이 가능해지는데요. 올해부터 바뀌는 청약 제도가 이제 2월 본격 시행이 되는데 민영주택이면서 연 1억 벌어도 특공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공공분양 민영주택은 우선 75%를 공급을 했는데 요건이 대폭 완화가 돼서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연 1억 이상 특공 신청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맞벌이는 우선 물량을 120%,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일반 물량의 160%까지 요건을 완화해서 물량을 배정을 하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우선공급 물량이 70%로 줄어들고 일반 공급 물량이 30%로 확대가 됩니다. 우선 공급은 소득 기준이 그대로지만 일반 공급은 소득 기준이 분양가와 상관없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 160%로 올랐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40%는 3인 이하의 가구의 경우 월 788만 원 세전 기준이고요. 160%는 월 889만 원입니다. 자녀가 1명 있는 맞벌이 부부가 연소득이 1억 668만 원이라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 도전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2월달 바뀐 청약제도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대 입대할 때 작년 12월 공표된 병역 판정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에서 문신사유로 입영이 판정이 폐지되면서 몸에 문신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현역으로 입대하도록 변경이 되었고 학력 기준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대할 때 문신이 있거나 학력이 낮아도 입대에 제한이 있었던 사항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월 크게 바뀌는 5가지 정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2월 19일 이후부터 분양받는 아파트에 대해서 전 월세 바로 놓을 경우에는 교도소까지 갈 수 있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마이데이터 정보의 주체가 나로 바뀌었다는 유익한 제도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는 특공이 가능해서 연 1억 벌어도 올해부터 바뀌는 청약 제도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자연스럽게 댓글로 달아두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